안녕하세요. 아티클마 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 올라오는 부적절한 컨텐츠들을 걸러내는 컨텐츠 모더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모더레이터 같은 경우는 SNS에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부적절한 컨텐츠를 직접 보고 이러한 컨텐츠들을 삭제할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의 특성상 하루 종일 이런 부적절한 컨텐츠를 보고 또한 여기에 근무 환경도 그렇게 좋지 못하여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는 주로 외주화가 되어 있고 이런 외주를 담당하는 업체들은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담보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업체와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오는 포스팅을 관리하는 컨텐츠 모더레이터 업체,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업체에서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폐해에 대해서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엑센추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글로벌 컨설팅 펌이고 전략 컨설팅도 하고 회계 서비스도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도 제공하는데요. 이 엑센추어의 많은 사업들 중에서 컨텐츠 모더레이팅 외주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한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에 엑센추어의 새로운 CEO로 줄리 스위트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CEO에 부임하자마자 엑센추어가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 모더레이팅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를 엑센추어가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엑센추어에서 페이스북의 컨텐츠 모더레이팅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우울증, 불안 증세, 편집증 등을 겪게 되면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건강 문제도 있고 이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즈니스를 엑센추어가 계속 진행하면서 엑센추어라는 회사의 도덕적 리스크가 되거나 명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리뷰 과정 중에서 엑센추어의 HR 담당인 엘린 슈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업무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고 엑센추어라는 회사의 명성에도 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 페이스북의 어카운트를 담당하는 임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매니저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이러한 비즈니스가 가져오는 수익이 엄청나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결국 이 리뷰는 결론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오는 많은 포스팅들을 검열하는 걸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외주를 주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사람들이 올리는 포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포스팅들을 검토하는 업무가 외주가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SNS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SNS가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고 불과 한 10년, 20년밖에 되지 않은데 이런 SNS가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올렸다면 이러한 SNS가 대중화되면서 SNS에 올라오는 포스팅들도 다양한 내용들이 포스팅되고 그 포스팅들 중에서는 부적절하지 않는 포스팅들도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7년으로 돌아가 보면 페이스북에서는 한 달에도 수백만 명의 새로운 유저들이 생성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SNS 플랫폼에 들어오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SNS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진, 벗은 사진이라든지 포르노와 관련된 사진들을 올리게 되었고 이러한 포스팅들이 많은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당시 뉴욕의 법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앤드류 쿠오모의 지시에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이러한 사진들이 올라오면 24시간 안에 해당 사진들을 검열해서 내려야 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하루에 올라오는 포스팅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절한 컨텐츠를 일일이 찾아내서 24시간 안에 삭제하는 건 소셜 네트워크 업체에도 큰 부담이었고 그래서 당시 페이스북의 CEO를 맡고 있었던 셰릴 샌드버그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적절한 컨텐츠들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삭제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독려하고 이에 더해서 사람이 직접 컨텐츠를 보면서 부적절한 컨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외주를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 당시 페이스북에서는 이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오데스크라는 회사에 외주를 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 거커라는 매체에서 시급이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을 주고 이러한 일들을 시켰다라는 게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페이스북은 오데스크라는 회사 말고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언론에 고발되었던 내용을 보면 이런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고발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람이 수동으로 컨텐츠에 대해서 검열을 하게 되는데 그 검열의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이 복잡한 기준에 따라서 컨텐츠 검열을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페이스북이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를 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찾게 되는데 2010년에 페이스북의 회계 부분에 외주 계약을 맺은 엑센추어가 결과적으로 이 컨텐트 모더레이팅의 계약도 따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 완료된 후에 페이스북의 직원들이 엑센추어의 글로벌 오피스에 가서 이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할 직원들에게 어떤 컨텐츠는 삭제해야 되고 어떤 컨텐츠는 보류해야 되고 어떤 컨텐츠는 그대로 둬야 되는지 이러한 교육들을 계속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엑센추어가 맡게 된 컨텐트 모더레이팅 비즈니스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2015년에 300명으로 시작했던 이 업무가 1년이 지난 2016년에는 총 3000명의 인력이 이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센추어는 이러한 페이스북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이 컨텐트 모더레이팅 비즈니스의 영역을 넓혀서 유튜브나 트위터나 핀터레스트 이러한 업체들의 컨텐트 모더레이팅 비즈니스 계약도 따냈다고 하고요. 이러한 컨텐트 모더레이팅 비즈니스의 글로벌 전체 규모가 10조를 훌쩍 넘어가는 규모니 엑센추어 같은 회사에게는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가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지난 2016년에 러시아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미국 대선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혹이 나올 시점에는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3,000명에서 다시 4,500명 규모로 성장했는데 여기에 더해 이 대선 이슈 때문에 추가로 3,000명을 더 고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쳐나는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를 엑센추어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는 다른 외주업체도 고용하여 이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코그니전트라는 회사랑 태스크허스라는 회사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러한 업체 기준으로는 페이스북과의 컨텐트 모더레이팅 비즈니스 계약이 엄청 큰 규모인데요. 태스크허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페이스북과의 계약 규모가 1,800억 원 규모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는 태스크허스의 전체 비즈니스 규모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SNS 플랫폼이 커지게 되면서 컨텐트 모더레이팅 비즈니스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같은 경우는 큰 돈을 벌지만 막상 그 업체에서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를 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를 외주를 준 페이스북 입장에서 보면 SNS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을 외주를 준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이 소셜 플랫폼의 가장 큰 폐해에 자기들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이러한 업무를 외주화를 주면서 크게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페이스북에서는 AI를 통해서 부적절한 컨텐츠를 걸러내고 또한 AI로는 걸러내기 힘든 컨텐츠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는 많이 높이게 되는데요. 아무튼 페이스북에서는 이러한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를 10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을 해왔고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로 계약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엑센추어인데요. 엑센추어와 계약한 규모는 연 6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엑센추어의 2020년 매출이 5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러한 5조 원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는 엑센추어에게 페이스북과의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6천억 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데요. 그래서 엑센추어는 페이스북을 다이아몬드 클라이언트, 정말 중요한 고객사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이 엑센추어에게 중요한 고객이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보면 페이스북에 유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 모더레이팅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책임의 모든 문제는 엑센추어가 담당하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불리한 계약 조건에 더욱더 문제를 가중시키는 건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규모를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업무의 성과를 측정하는 퍼포먼스 꼴도 페이스북 맘대로 정할 수 있었고 또한 거기에 더해 컨텐츠 검열의 기준을 페이스북에서는 맘대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준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소화해서 실수 없이 진행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발생할 때 페이스북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고 엑센추어의 책임이라 이렇게 발을 뺐다고 하고요. 엑센추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스북의 발뺌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들이 겪었을 부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요. 사실상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상에 올라오는 부적절한 컨텐츠의 90%는 AI가 걸러낸다고 하고 이 AI가 걸러내지 못하는 10%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리뷰를 받게 되는데요. 페이스북이 정한 컨텐트 모더레이팅 기준에 맞춰서 5% 이상의 실수가 발생했을 때는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해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앞에서도
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이 포스팅을 검열하는 기준이 매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때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팔 때 주유소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주유소 이모티콘을 사용한 포스트는 삭제하도록 기준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유소 이모티콘을 더 이상 삭제하지 않는 정책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동으로 콘텐츠를 검열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실수로 주유소 이모티콘이 들어간 포스팅을 삭제하는 경우 정책을 위반한 게 되고, 이러한 위반이 5%를 넘어가게 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센추어에선 이런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하는 오피스를 글로벌 오피스에 다양하게 두고 있었는데요. 미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 모더레이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엑센추어가 페이스북에 시간당 50불을 청구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컨텐츠 모더레이터가 받는 시급은 18불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시급 18불이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적절한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받는 정신적 폐해에 비하면 그리 높은 금액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러한 부적절한 컨텐츠에 노출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아티클에서는 엑센추어에 고용되었던 카운셀러인 이자벨라의 증언을 들어 엑센추어에서 이러한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에 적절치 못한 사람들을 뽑아서 업무를 진행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한 예로는 이러한 부적절한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한 컨텐츠 모더레이터가 수어사이드 노트, 자살 노트를 남기고 사라졌던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발견되긴 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었는지 이 이자벨라는 2019년에 엑센추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했던 조슈아라는 남성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적절한 컨텐츠를 하루에 500개에서 700개 정도 검토를 했다고 하고요. 이 조슈아에 따르면 그가 검토해야 됐던 컨텐츠들의 내용 중에는 한 남성이 어린 여성을 강간하는 걸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서 이러한 것들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컨텐츠들을 검토하는 업무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렇게 부적절한 컨텐츠가 발견되었을 때 엑센추어를 거치지 않고 페이스북에 직접 이 내용들을 전달하게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슈아의 증언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면 페이스북에서는 이러한 문제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즉시 페이스북에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또 다른 콘텐츠 모더레이터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포스팅을 검토를 하는데 이 포스팅 같은 경우는 개를 살아있는 상태로 가죽을 벗기는 영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영상을 보는 것도 힘들고 이러한 영상들은 명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워야 되는지 그냥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슈 레이즈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렇게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소송을 걸었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처음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한 엑센추어의 책임이다, 이렇게 발뺌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 2020년에 5,200만 불의 합의금을 내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200만 불이면 상당히 큰 금액일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의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 모더레이팅 비즈니스는 이전과 큰 다를 바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소송을 건 사람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페이스북과 엑센추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러한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서 페이스북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엑센추어는 큰 돈을 벌면서 정작 컨텐츠 모더레이팅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법정의 소송으로도 이어지면서 페이스북의 대변인인 드루 푸사테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업무들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트너와 적극 협력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엑센추어의 대변인 스테이스 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벙벙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넷이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업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페이스북이 이러한 컨텐츠 모더레이팅의 가장 큰 부분을 엑센추어와 계약을 맺고 있고 엑센추어 입장에서는 큰 고객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인데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은 엑센추어를, 엑센추어는 페이스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엑센추어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에 도입한 위케어라는 프로그램을 웰니스 코치로 바꾸면서 오히려 이전에 제공하던 심리분석 서비스 같은 건 제공하지 않고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이러한 제안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꿨다고 하고,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직원들의 문제가 발생할 때 외부기관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정신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티클 초반에 언급되었던 액센추어가 이 컨텐트 모더레이팅 비즈니스를 계속할 것인가 리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리뷰는 지난 2017년 당시 CEO였던 피에르 난테르메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에르가 암 때문에 투병하고 사망하게 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2019년에 줄리 스위트가 CEO로 부임하게 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토가 진행되면서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실제 업무 환경도 확인하고, 또한 이러한 컨텐트 모더레이터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걸, 구급차를 운영하는 직원 같은 경우도 매번 사고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정신적 피해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액센추어에서는 이런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를 통해서 직원들이 받는 폐해가 이 회사의 리스크 포인트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의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 비즈니스를 수주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또한 이와 관련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때는 상위 레벨의 승인이 없이는 계약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했지만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 아티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소셜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상하고 부적절한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AI를 통해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검토하는 것도 성능이 계속 좋아질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사람이 수동으로 계속 컨텐츠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러한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 자체가 쓸모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정신적 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대처와 사후 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전투에 나갔던 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PTSD라는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컨텐트 모더레이팅 업무 같은 경우도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컨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대응도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받은 폐해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영구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대처하는 비용이 든다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셜 네트워크 업체나 외주 업체들이 비용을 아끼지 말고 지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